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새벽 해운대 한 주점에서 집단 패싸움이 벌어져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부산 곳곳에서 집단 난투극이 잇따르고 있어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해운대구의 한 주점에서 집단 패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패싸움으로 20대 남성 1명이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20대 남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이 머리와 갈비뼈 등의 부상을 입는 등 모두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패싸움에 가담한 20대 남성 8명을 입건했고 도주한 나머지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우발적인 시비로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폭력 조직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폭행 경위를 파악해 이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박노준 형사 이과장입니다. 10여 명 중에서 2명은 우리가 지금 추적 중에 있고 일부는 조사 완료됐고 나머지는 다 근거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신병 처리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들어 부산 도심 곳곳에서는 집단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해운대구 우동 일대에서는 조직폭력배 9명이 집단 난투극을 벌였고 지난 5월 부산 진구에서 20대 폭력 조직원 등 2명이 40대 일반 시민을 마구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출범한 형사기동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건국대학교 이웅혁 경찰학과 교수입니다. 사이버 수사, 그다음에 정보 기능 다 빼서 만든 건데 형사기동대는 특별 효과도 없고 거기에 맞는 실적과 효과가 분명해야. 집단 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실효성 있는 치안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부산시의회에 발의됐습니다. 불과 수년 전 제정한 원전 해체 산업 육성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야당과 시민사회 비판이 거셉니다. 박진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의회 성현달 의원은 지난달 28일 원자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산시가 5년마다 원자력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해 관련 위원회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해 관련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성 의원의 제안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탈핵 부산시민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입니다. 위험하고 불안한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원전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조례는 부산이 처한 현실과 맞지 않다. 게다가 이번 조례안은 원전 해체 산업 육성 조례를 폐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판도 상당합니다. 부산시 원자력 정책을 불과 3년 만에 뒤집겠다는 건데 3년 전엔 탈원전을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은 원전 확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시의회 다수당이란 게 달라진 점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즉각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 전원석 시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지켜야 할 부산시의회가 율배반적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모레 회의에서 이번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박진홍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부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며 온천천과 학장천 등 도시마천변 21곳과 기장군 무곡지하차도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오후 2시 20분쯤 동래구에서는 보도에 안내시설물이 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후 5시 기준 강수량은 부산 중구 대청동 기준 40.7mm로 지역별로는 강서구가 52mm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내리는 등 강하고 많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가 보증 취소로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에게 관련 소송 확정 판결 이전에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유병태 허그 사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주택 임대인이 가짜 전세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임대 보증이 취소된 경우 전세 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 상급법원 판결 이전에 전세 보증금을 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사장은 다만 상급법원에서 원심이 파기돼 허그가 최종 승소할 경우 선 지급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전세 사기 피해자와 근거 서류를 작성하는 등 안전장치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7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간부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했다가 예약 손님이 있으니 내려달라고 말한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해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A씨를 법정 구속하진 않지만 합의를 못한다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을 복역해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신정훈 위원장과 조은희 국민의힘 간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잇따라 면담하고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 면담에서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드는 것은 부산만의 지역 의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향상과 직결된 국가 차원의 중차대한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신정훈 위원장은 지방소멸 극복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선 지역이 살아나야 한다며 허브도시 특별법을 비롯해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봉선화 연정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부산 출신 트로트 가수 현철이 어젯밤 82세로 별세했습니다. 현철은 1980년대에서 90년대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사랑은 나비인가봐, 싫다 싫어 등으로 큰 사랑을 받아 서른도, 태진아, 송대관과 함께 트로트 4대 천왕으로 불렸습니다. 고인은 5년 전 경추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신경 손상으로 건강이 나빠져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그룹 에셋 해고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과 부당해고로 법인의 대주주인 정근 온종합병원 명예원장을 고소했습니다. 앞서 이들 5명은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고 4,200만 원 상당의 임금이 체불됐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지난 4월 부당해고가 인정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부산 지역은 앞으로 30에서 최대 50mm의 비가 더 내린 뒤 자정부터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28도로 오늘보다 낮 기온이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24.1도, 습도는 96%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김혜경,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